저 언제 끝날까요? 그래서 민우님. 글쎄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내년, 그러니까 초여름 못 넘긴다고 생각했거든요. 네. 지금도 아직까지도 그건 유효한데요. 네. 좀 빨리 끝내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저도 들고 있습니다. 예. 아니, 그러니까 빨리 끝내고 늦게 끝내고 뭐 기간을 중요한 게 아니라 예. 어떻게 끝내는 게 좋다. 이런 게 있을까요? 그러니까 사실은 네. 저희 입장에서는 일단은 평화적으로 끝내는 게 좋긴 하죠. 평화적으로. 어찌됐든. 어. 음. 왜냐면 뭐 우리가 이제 뭐 문재인 정부 그 탄핵 집회 때보다 네. 좀 더 강경하게 나가야 된다라고 얘기는 하지만 음. 사실 정말 이제 집회 현장에서 뭐 유혈이 나오면 좀 그건 확실히 위험한 상황은 맞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제 그런 생각을 솔직히 하는데 네. 저는 최근에 그 신념이 그러니까 당연한 이 신념조차 흔들릴 정도로 어. 평화적인 방식이 과연 통할까, 이 정부가. 음. 그런 생각마저 듭니다, 사실. 그럼 평화적인 방식이 아닌 방식이 그 예를 들어서 어떤 게 있을까요? 그러니까 사실은 네. 저희가 뭐 예전의 집회 방식, 막 뭐 쇠 파이프를 들고 온다거나 이런 모습까지 저는 솔직히 걱정이 되거든요. 아. 네, 진짜 걱정이 돼요. 어. 왜냐면 이제 문재인 정부 때는 그래도 경찰 분들이 확실히 물대포를 쏘지 않는다던가, 음. 확실히 그 집회의 자유를 보장하는 모습을 보여줬잖아요. 음. 근데 사실 지금 경찰들의 모습은 굉장히 폭력적이다라는 느낌을 받을 수 있어요. 저는 그 느낌을 받거든요. 네. 그리고 뭔가 굉장히 뭐랄까 경찰국 이후에 오히려 네. 윤석열 정부가 그 경찰의 신뢰를 잃지 않기 위해서, 지지를 잃지 않기 위해서 음. 경찰청장도 경찰대 총장으로 경찰대 출신으로 계속 앉히고 굉장히 어떤 공권력의 사용을 좀 용인해 주는 듯한 모습이 보이거든요. 네. 근데 이런 모습들이 사실 집회 현장이라고 해서 안 나오려는 법이 없잖아요. 네. 사실 굉장히 우려가 됩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게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묘님 진짜로 음, 저희가 윤석열을 끌어내릴 때 어쨌든 링 위에 올라와 있는 사람이 이재명과 윤석열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제가 그렇죠. 윤석열 정권을 어떻게 끝낼 수 있냐라고 질문을 했을 때 저는 이재명 대표가 어떻게 지금 현재 링 위에 올라와 있는 선수로서 뛰고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할 것이냐가 아니라 무슨 국민이 또 나오고 뭐 어떻게 이런 상황들이 나오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제가 불만이 있는 게 음. 어쨌든 지금 가장 윤석열 정권이 괴롭히고 있고 우리가 이 사람을 지켜야 된다라는 그런 최전선에 있는 사람이 어떻게 할 것이냐가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그럼 이재명 대표는 윤석열 정권을 끝내기 위해 어떤 걸 할까요? 저는 사실은 이거는, 그러니까 저희 유튜브 방송이니까 네. 지극히 그냥 개인적인 의견이라는 걸 전제하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예. 이제 이재명 대표가 이제 10월 5일 날 네. 김건희 특검법에 다시 올리고요. 네. 어, 그게 이제 부결이 되더라도 계속 올리겠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쵸. 또 이제 요번에 좀 논란이 있긴 했지만 강북구 의원이 뭐 음. 탄핵 관련된 무슨 뭐 모금 같은 걸 해가지고 당에서 경고를 받고 이랬잖아요. 네. 확실히 이런 모습들, 그러니까 의원들이 탄핵을 얘기하고 뭐 탄핵 그런 특검법에 대해서 되게 구체적으로 얘기하기 시작했다라는 건 네. 민주당이 좀 진취적으로 바뀌기 시작했다라는 느낌은 받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당의 입장은 굉장히 진취적으로 바뀌었으나 사실 네.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재명 대표가 지금 재판의 선고 결과가 11월에 두 개가 나오잖아요. 예. 그래서 그거를 이제 의식하지 않아야 하는데 과연 움츠러들지 않을 것인가 하는 그런 걱정이 좀 들긴 합니다. 솔직히. 움츠러들지 않을까? 네. 그러니까 저는 당의 모습은, 그러니까 음. 대외적으로는 이거는 경고한다 하지 말아라 하지만 의원들이 이렇게 자유롭게 탄핵의 개인 의견을 얘기하고 좀 강력하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정말 나라가 위험하다라는 식으로. 근데 네. 국회의원들이 이 정도 발언 수위까지 올라왔다라는 건 사실 민주당도 진취적으로 흔히 얘기해서 전투태세를 갖췄다라고 보고는 있거든요. 네.
사실 탄핵을 바라는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저는 민주당이 진취적으로 바뀌었다. 음, 그건 확실한데, 네, 과연 이 전투를 사실 진두지휘하는 건 이재명 대표지 않습니까? 그쵸. 사령관이잖아요. 음, 근데 이 사령관의 지금 사정이 사실 마땅치 않기 때문에 수사받고 있는 거. 굉장히, 굉장히 걱정이 되긴 합니다, 사실. 오늘 뭐 구형 나오고 뜨기도 했고, 음. 그러니까 지금 구형도 보시면은 음, 검찰이 그냥 이재명 대표가 혐의를 받고 있는 혐의에 법정 최고형을 그냥 다 때려버린단 말이에요. 음, 그럼 이거는 뭐냐면 무죄가 뜨거나 진짜 강력한 유죄가 뜨거나 이거든요. 그쵸. 뭐 아니면 돼. 그래서 사실 이게 굉장히 걱정이 됩니다. 음. 아니, 근데 최고형이 나와도 좀 무리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저는 이제 최고형이 나와도 저는 음, 오히려 개인적으로는 최고형이 나와도 이거는 민주 시민들의 그 심리를 건드리는 것이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어쨌든 인, 어, 유죄가 떠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유죄가 뜨든 안 뜨든 간에 예, 그러니까 유죄가 뜨더라도 이거는 민주진보 진영 시민들의 그 임계점을 알아서 이제 타격해 주는 거다. 용산 정부가 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게 엄연한 사실이죠, 사실. 이재명 대표가 지금 요번에 나오는 김문기 재판과 그 음, 뭐 검사 사칭 그거 위증 교사 그거를 부탁했다는 그 내역은 누가 보더라도 좀 무리수가 있는 기소 내용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 민주진영 진보 진영이 이제 폭발하는 걸 알아서 이제 임계점을 알아서 건드려 주는 건데 음, 사실 이 이후에 이제 진두지휘하는 걸 봐야 되거든요, 솔직하게. 근데 네. 사실 이 부분이 지금 이재명 대표가 굉장히 움츠러들지 않을까 걱정되는 부분도 사실 있습니다. 왜 움츠러들까요? 일단은 이제 제가 굉장히 걱정하는 거는 음, 오히려 위증교사 부분은 괜찮을 수 있다라고 저는 보거든요. 예, 근데 사실 이건 냉정하게 말씀해드리면 이제 김문기 재판 같은 경우는 음, 유죄가 뜨면은 일단은 1심 유죄가 뜨면 이제 대선 그 경선 자금 반환해라 이렇게 공격을 할 거란 말이에요, 국힘에서. 네, 네, 그렇게 되면 이제 또 이재명 대표 캠프에 대한 공격이 당내에서 또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네, 사실 이거는 이제 촛불 진영에 대한 전체적인 그 좀 흔히 해서 수박들의 좀 흐트러지는 그런 부분일 수 있겠다. 어, 수박들의 공격으로 인해서 그런 네. 부분은 좀 걱정이 되긴 합니다. 그러면 지금 민주당 내에 수박이라고 불릴 만한 사람들이 누가 있을까요? 뭐 일단은 뭐 원내냐 원외냐를 떠나서 네, 뭐 발언은 계속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뭐 최근에 뭐 만들었다는 초일회 뭐 이런 데들 음, 그런 데가 가장 이제 유력하겠죠. 초일회 설명 한번 해주세요. 그 뭐 신동근, 윤영찬 이런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이제 과거 네, 그러니까 똥파리라고 불렸던 흔히 얘기해서 친문파리 네, 어 그러면서 이제 뭐 이런 사람들이 지금 결성한 원외 원내 모임인데 어, 그분들이 이제 초일회를 만들고 나서 뭐 예를 들어서 뭐 이런 얘기들이 있죠. 뭐 김경순을 밀 거라느니 아, 뭐 김부겸을 밀 거라느니 뭐 네, 김동연을 밀 거라느니 이런 얘기가 있는데 네, 여기서 이제 이분들이 전제를 깔죠. 이제 음, 뭐 다양한 당내 위기 상황에 맞춰서 뭐 그 위기 상황에 대비하기 위한 뭐 모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음. 위기 상황이라면 뭐겠습니까? 현 상황에서 뻔하지 않을까요? 그쵸. 뭐 수사 음, 재판 결과 음, 잘 안 나오면은 음. 이제 이재명이 대선에 못 나올 정도의 타격만 입어도 그 사람들이 본인 자리를 찾으러 가겠죠. 예, 그럴 확률이 매우 높기 때문에 그럼 그것 때문에 사실 움츠러들 수 있다. 예, 그것 때문에 조금 움츠러들 수 있다. 예, 아, 근데 예, 약간 그런 것들이 있어도 솔직히 말하면은 그게 말 그대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유죄가 떠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유죄가 뜨려면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았잖아요, 솔직히. 11월 중순이니까 한 달 반 정도 남았죠. 45일 정도. 아니, 그 유무죄. 대법원 판결까지. 그러니까 그 선고가 11월 중순입니다. 그게. 아, 얼마 안 남았네? 예. 근데 한 달 반이면 사실 네. 국정감사도 있고 어, 그 정기국회가 매일 열려 있지 않습니까? 네. 9월부터 그렇기 때문에 충분하다. 예, 아, 충분하다. 그러면 앞으로 이재명이 어떻게 해야
최선으로 본인의 할 일을 다할 수 있는 걸까요? 사실은 답은 매우 정확하게 나와 있죠. 네, 이재명 대표는 이제 재판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네, 어, 유죄가 뜬다는 전제 하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거는. 그쵸, 그쵸, 예. 유죄가 뜬다라고 한다면, 제가 저번 방송에서 말씀드렸다시피, 탄압인 거와 별개로 유죄가 뜨면 정치인의 활동 보폭은 줄어들 수밖에 없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 F1 아시나요? 레이싱? 네. 그것처럼 그냥 앞만 보고 달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앞만 보고 달려야 돼요? 이제는 저는 뭐 정말 윤석열을 칠 수 있는 모든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명태균부터 해서 많잖아요. 뭐 주가 조작부터 해서 다 있잖아요. 우리가 정말 많은 재료들이 아, 있잖아요. 말하기도 힘들죠. 네, 그 정말 뭐 그 모든 것들을 다 때려야 됩니다. 그냥. 뭐 지금까지 안 때리고 뭐 했냐는 거죠, 제 말은. 그러니까 지금까지 F1처럼 그냥 음. 앞만 보고 달리는 장타처럼 안 하고 왜 이제 와서 뭐 하는 거냐고.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음, 저는 그런 것도 있다라고는 봐요. 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우리 왜 탄핵 안 하냐 이거와 별개로 네, 정말 윤석열의 지지율이 수직 하락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의 뭐 테마주처럼 네, 쫙 떨어지고 있단 말이에요. 오늘 네, 리얼미터에서도 26%가 안 됐죠. 25.8막 이랬으니까. 예, 그리고 정당 지지율은 막 되게 민주당이 계속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네, 사실 당 입장으로선 이만큼 행복한 게 없죠. 음, 정말 완벽하게 했고 요번에 뭐 예를 들면은 뭐 이제 70여 개 법안 같은 거 이제 합의해서 처리시켰잖아요. 네, 그런 네, 법안도 사실 이재명 대표가 생각했던 법안들이고 굉장히 잘했는데, 음,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저는 최근에 이제 조희대 대법관이 선거 재판은 빨리 하겠다라는 네, 식으로 뭐 얘기를 하는 걸 보면 이제 예기치 못한 좀 그러니까 보수 진영의 그러니까 적폐 진영의 음, 공격의 페달이 밟혔다라고 보거든요. 가속도가. 음, 근데 이제는 진짜 이재명 대표도 가속 페달을 밟으셔야 됩니다. 음, 어. 사실 사실 이제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2년 반도 안 됐죠. 한 2년 3개월 만에 네, 지방선거 이겼을 때는 한 51%까지 나오다가 윤석열이 네, 지금은 잘 나와야 24, 25잖아요. 네, 그러니까 반토막 낸 건 진짜 대단한 거거든요. 네. 음. 근데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이제 적폐의 공격의 가속 페달이 매우 빨리 밟히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온갖 군데에서 윤석열과 김건희에 대한 비리가 많이 터지는데 예, 예. 그거를 저희가 이제 민주당에서 잘 잡아가지고 얘기를 하면 이제 잘 활용해서 응, 윤석열 정권에 타격을 주면은 그것만으로도 충분하다고 말씀하시는 건데 응. 근데 지금 당장에 이재명 대표한테 실망을 한 사람들이 그러니까 예, 예. 어쨌든 이게 시간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한 달 반 남았잖아요. 본인이 이제 유죄 예, 예. 그 판결 나기 예. 전까지. 그 전까지는 이재명 대표가 하나 승부를 받는다 이거잖아요. 그렇죠. 승부를 봐야죠. 근데 못 보면 어떡해요? 그건 굉장히 위기상황이고요, 사실은. 지금까지 했던 상황들이 그때까지 그대로 이어진다면은 그럼 네. 만약에 그럴 경우에 이재명 대표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요? 그러니까 사실 굉장히 위험한 상황입니다. 계속 말씀을 음, 드리지만. 네, 그러니까 저희가 사실 오늘 방송 콘텐츠가 네, 거의 윤석열 욕하기였잖아요, 사실은. 거의. 그쵸. 네. 네, 그러니까 사실 보면 진짜 이제 윤석열 욕을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는데 음, 하나씩 이제 대지부터 올라가 보자고요. 네, 보세요. 네, 갑자기 청와대를 옮긴대요. 네, 그러면 한 400 몇 억을 세금을 축정을 했죠. 그래서 네, 막 용산으로 옮긴다 그러고 근데 막 웃겨 용산으로 옮긴다 그랬는데 막 브리핑을 해요. 근데 네. 대통령이 막 벙커 위치를 다 알려주고 있어.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응, 그러니까 솔직히 다 알아요. 윤석열이 뭘 잘못하고 응, 어떤 것 때문에 윤석열 때문에 빡쳤는지 응, 솔직히 진짜 무지성 아니면은 나 진짜 이재명보다는 윤석열이 낫지 해가지고 이런 사람들 이외에는 모든 전 국민의 80% 이상이 윤석열이 잘못한 거 알아. 그리고 용산 이전 얘기만 나오면 걔네들이 한숨을 쉬어요. 아, 그건 진짜 내가 윤석열을 찍었지만 진짜 잘못된 거다라고 응, 예, 지금 국민의힘에서도 커버를 못 치잖아요. 응.
그러니까 아까 질문으로 돌아와서 음,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이제 미두님한테 네, 윤석열이 잘못한 거를 까자. 네, 윤석열이 잘못한 거를 일단 나열하자. 네, 근데 나열을 하기 전에 이게 사람이 음, 그러니까 어떻게 해결을 할 건지를 먼저 파악하고 나서 윤석열이 잘못된 거를 먼저 이제 얘기를 이제 그 이후에 딱 음, 정리를 해야 되잖아요. 네, 야, 윤석열이 이렇게 이렇게 잘못한 게 있으니까 이거에 대해서 민주당이 어떻게 반응을 할 것이다까지 가야 우리가 딱 이게 되지. 음, 그냥 윤석열이 잘못한 것만 계속 늘어놓으면은 그래서 뭐 어쩔 건데 이게 든단 말이에요. 약간 좀 음, 찝찝함이 남잖아요. 그래서 그 네, 찝찝함을 먼저 해결을 하고자 이 말씀을 드리는 거라서 네, 다시 질문 넘어와가지고 예, 만약에 유무죄가 나오기 그 한 달 반이 남았을 때 아, 그 전까지 이재명 대표가 지금의 스탠스를 계속 유지해서 아무것도 못할 경우에 그 위험하다는 상황이 어떤 상황일까요? 입지가 줄어들겠죠. 입지가 입지가 줄어들고 정말 줄어들겠죠. 네 사실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이재명 대표는 정말 경이적인 그러니까 득표율을 보여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쵸 김대중을 뛰어넘는 그거는 당원의 기대가 어마무시하다는 겁니다. 음 음. 그쵸 모든 계파를 아우르는 지지를 받고 있다는 거예요. 그거는. 음 음. 근데 이제 뭐 정말 많은 재료들이 보이죠. 뭐 예를 들면은 이제 당무 개입도 있고 네 뭐 용산 얘기만 나오면 뭐 천공 스승이네 눈썹 도사네 뭐 건진법사네 네 온갖 샤머니즘이 다 나온단 말이에요. 그쵸 재료들이 많거든요. 네 사실 요 근래에 이재명 대표는 자기의 그 일명 사법 리스크를 음 관리하는 데 치중했단 말이에요. 네 근데 그게 사실 냉정하게 말씀을 드리면 음 이제 정신머리가 제대로 박힌 판 검사면 네 여기까지 왔겠어요. 안 가죠 검사 사칭 뭐 위증 이거는 사실 무혐의가 떴던 거예요. 그러니까 네 혐의 없음이 떴던 건데 재기소까지 됐던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이거는 제가 이재명 대표한테 진짜 좀 충원을 해드리는 건데 네 이제는 사법 리스크 관리할 필요가 없다. 상황 리스크 관리할 때가 아니다 이제는 음 정말 그러니까 이제는 이제 약간 방어막을 친 거죠. 성벽을 높게 쌓고 막 이제 성벽을 넘어오는 거기 이제 앞정 같은 거 막 뿌리고 이러는 거거든요. 흔히 네 얘기해서 네 방어 요새. 근데 네 이제는 성문을 열고 포를 쌓아야죠. 네 이제는 그런 시기다. 예. 그러니까 음, 쉽게 정리를 하면은 음, 진짜 이번 연도 이제 음. 11월 말까지 이재명 대표가 아무런 성과도 못 내면은 이 스탠스 그대로 유지하면은 이재명의 입지가 위험해진다. 그리고 그 입지는 제가 개인적으로 얘기했을 때는 음, 생각했을 때는 이재명 대표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좁아질 확률이 매우 높아요. 음, 그러니까 이게 우리는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야. 민주당 입장에선 너무나 독보적인 넘버원이죠 이재명 대표가. 그러니까, 예, 그러나 냉정하게 봤을 때 이재명 대표가 유죄가 떠서 보폭이 상당히 줄어든 네, 상황이라고 치면 김동연이든 김경수든 누구든 간에 그러니까 그냥 무당층에서 봤을 때 네, 꽤 괜찮은 후보입니다. 네, 냉정하게 네네네네. 한동훈 오세훈보다는 훨씬 낫거든. 뭐, 비교하자면 그렇죠. 이준석은 말할 필요도 없는 인간이고. 예, 예. 어. 근데 그 상황에서의 입지가 줄어드는 건 이재명 대표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분야가 아니기 때문에. 음, 재판이 끝나고 난 뒤에 이재명 대표의 상황을 했을 때 음. 이제는 진짜 포를 열어야 된다. 진짜 음. 목숨 걸고 이제 그냥 직진해야 된다. 제가 이거 좀 필터 없이 말씀을 드리면 네, 이재명 대표가 대포를 막 쏴요. 응, 근데 막 상대 진영 막 성벽을 막 부셔. 응, 가루로 만들어요. 예를 들어서. 네, 그러면 이재명을 배신하려고 하는 사람들도 네. 와, 이 사람의 화력이 이 정도가 나서 쫄거든. 그치, 아니, 맞아요. 쫄아요. 맞아. 진짜 이 사람 괜히 배신했다가 응, 내 앞길이 막히겠구나. 이 사람 진짜 화력 대단하구나. 음,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음. 그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 음, 그러니까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일본 내에서 본인 입지가 적으니까 본인 입지를 이제 일본 그 정부 내에서 확고히 하려고 응. 그래서 조선을 쳐들어온 거잖아요. 임진왜란을 일으킨 거잖아요. 네, 그쵸.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조선을 침략해야 되니까 도요토미 히데요시를 필두로 다들 이제 나가서 싸운 거고 거기 이제 네. 노부나가의 사람들이 그렇게 한 것처럼 이제 이재명도 본인이 민주당에서 리더십을 발휘해서 하려면은 국민의힘이나 윤석열을 제대로 쳐가지고 본인의 입지를 다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 당 내에서. 네, 그쵸. 그러니까 저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잘못했다는 게 아니라 네, 이제는 본인에게도 기회가 많이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저는 진짜 이재명 대표한테 명량 한번 추천드리고 싶어요. 명량, 네, 명량 보면은 네, 그러니까 역사 기록에도 나오고 영화, 이순신 장군이 모두가 반대하는데 맨 앞줄에 나서서 아, 100대 1로 싸웠다 막 이러잖아요. 뭐 70대 1로 막 이른단 말이에요. 네, 실제로 한 3, 40평을 부시신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서 이제 그 모든 사람들이 따라오지, 그 또. 두려움이 용기로 바뀌고. 용기로 바뀌면서 따라 나오잖아요. 쫙. 그러니까. 그 모습으로 가셔야 돼요. 그게 리더십이죠. 제가 이재명 대표한테 또 충원 드리는 거는, 그러니까 이건 진짜 응원의 말씀을 드리는 건데, 당원들이 85%의 지지를 보냈다는 것은, 이재명 대표를 배신하지 않겠다, 믿어보겠다라는 믿음의 표시예요. 그렇죠. 믿음을 주고 있는 거죠, 지금. 믿음을 주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제는 앞만 보셔라. 이제는 앞만 보셔라. 그 사람들은 이재명이 어떠한 수단을 써가지고 무슨 뭐 쇠파이프를 갖고 그냥 용산 쳐들어가겠다 해도 그냥 지지할 사람들이야, 그 사람들은. 그러니까 그럼요. 예를 들어서. 제가 진짜 이거 그냥 재미삼아 말씀드리는 건데, 예. 이재명이 이제 파이프 들고 가잖아요? 변변치 않은 무기를 들고 가잖아요? 네. 지지자가 M16 들고 오는 게 이재명 지지자예요. 그러니까. 이재명 지지자가 M16 들고 온다고 알아서.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앞만 보고 달려라. 네. K2든 뭐 박격포든 그냥 다 들고 그냥 달려오겠죠. 뭐 훔쳐서든 뭐 어째서든. 아무튼 그만큼 다들 싸울 준비가 돼 있다는 뜻이죠. 네. 쉽게 말해서. 그럼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이거 좀 방송용으로 적절한 얘기인지는 모르겠는데 사실 부적절하죠. 그러니까 지지자들 중에는 무슨 얘기까지 하냐면 윤석열을 끌어내릴 수 있다면은 광화문에 단두대 설치도 나는 허락하겠다 이런 지지자들도 있단 말이에요. 실제로 있어요, 진짜. 그게 국민의 지금 마음이거든요. 그럼요. 그러니까 그거를 믿고 좀 앞으로 나가셔라. 아니 지금 국가 유공자들의 이제 유산을 줄여가지고 그거를 지금 내일 쉬어야 되는 국군의 날 휴식을 취해야 되는 국군 장병들을 훈련시키고 부상당하고 본인 군사 서열을 하는데 지금 국방 낭비를 하고 있는 이 사람이 지금 뭘 하나 할 때마다 예산 깨지지 뭐 하지 그리고 의료대란을 해결하겠다고 지금 3년 동안 10몇 조를 지금 퍼붓겠대. 그래가지고 해결이 안 되잖아, 이것도. 아니, 당연하죠. 예. 뭘 그러니까 하나 해도 말이 안 되는 건데, 다. 방송에서 얘기를 하는 건데, 제가 사는 지역에 제가 사는 도에서 가장 큰 대학병원이 있습니다. 네. 근데 그 제일 큰 대학병원이 어떤 상황이냐면, 오늘 30일이잖아요. 네. 이게 10월 2일, 그러니까 국군의 날 지나고 나서부터는, 네. 응급실인데 일주일에 수요일마다 쉰대요. 하루를. 네. 인력이 안 돼서. 네. 근데 이 상황인데 무슨 의료대란을 해결 어떻게 해요? 네, 그쵸. 말도 안 되는 소리지. 말도 안 되죠, 진짜로. 나는 의료대란 자체만으로도 이재명 대표한테 불만이 있는 게, 이재명 대표가 의료대란이 났으면은, 물론 우리가 의대 정원을 먼저 주장하긴 했어, 민주당에서. 그러면은 우리가 주장한 의대 정원은 이게 아니었다. 어떻게 2,000명이 말이 되고 500명이 말이 되냐. 우리는 진짜 차근차근
그 전공의사 대학원들을 대학생들을 교육시키고 그런 시스템을 구축해가지고 더 좋은 의료계 발전을 위한 취지에서 의대 정원을 내세운 거지. 그 무작정 그냥 의사 많이 늘리겠다 이게 아니었다 이런 식으로 합리적으로 이제 토론과 협의를 말이 되는 정상적인 얘기를 해야 되는데 오히려 윤석열의 의대 정원에 더 불붙어가지고 2,000명까지는 아니고 여기까지 좀 합의를 봅시다 이런 식으로 영수회담을 해가지고 윤석열이랑 얘기하는 이런 모습 자체가 그러면은 의사들 입장에서는 우리랑 끝까지 얘기 안 했네. 네, 저 사람 지금 의사들 윤석열한테 빡쳐서 돌아섰는데 우리 신경 안 쓰네 이재명 이런 그림이 돼버리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사실 국민들은 원하는 모습은 그게 맞죠. 이재명 대표의 말이 맞는데, 음, 근데 지금은 사실은 그러니까 피해를 보신 분들한테 굉장히 죄송한 말씀이지만, 음. 이걸 수습을 하려면 의사들을 달래는 게 사실 방법이거든요. 현실에 달, 달래야 돼. 어쩔 수 없어, 이거는. 여기까지 왔으면. 근데 그 부분은 저는 초창기 때는, 그러니까 초창기 때 하신 발언이니까, 음. 그거가 여기까지 이렇게 길게 올지는 예상 못 하셨을 거라고 저는 봐요, 이재명 대표가. 그러니까는, 그래서, 달랜다는 표현도 너무 열받는 게, 너무 대놓고 지금 의사들을 나쁜 사람으로 몰아가는데, 지금 의료실에 남아가지고 힘든 수술하는 사람들 지금 본인 의사들 손가락도 다 불어가면서 본인도 막 부상 입어가면서 환자들을 치료하고 있다고. 그러면은 그 의사들의 그런 인권이나 그런 근무 환경에 대해서는 누가 존중해주고 아직까지도 남아가지고 지금 본인을 희생하는 의사들에 대해서는 누가 알아주는데 왜 계속 뉴스들은 물론 이제 윤석열 정권이니까 어쩔 수 없지만은 그러면은 민주당마저도 왜 그런 사람들을 못 지켜주냐고. 그러면 나는 떠나간 의사들을 최대한 불러 모으기 위해서 그런 정책을 짜야지. 지금 그러니까 우리도 의대 정원을 했지만은 윤석열의 의대 정원에는 1도 동의를 못하겠다 해가지고 지금 이거는 스탑. 의대 정원 이제 우리도 잠시 스탑하고 윤석열 정권 끝내고 나서 그 다음에 다시 한번 10명이든 20명이든 그것도 아예 또 동결시킬 수 없잖아요. 의사 정원을. 이제 하지도 못합니다. 이제 수시 접수가 시작이 됐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무튼 그 이후에 하더라도 한다고 해야지 의대 정원은 아직도 지금 민주당이 포기를 못했잖아요. 저는 일단은 본인들이 먼저 포기를 해야지. 이 부분은 조금, 아니, 저는 좀, 그래도, 이 정도 길게 갈 줄은 몰랐으니까, 근데 이제, 논의를 한다고 한 이 부분은 좀 지켜보는 게 맞다라고 보고요. 근데 이게 지금 윤석열과 이재명은 지금 아니라고 해도 같은 선상에 올라와 있을 수밖에 없어. 윤석열이 못하는 거에 대해서 이재명을 빼놓고 얘기할 수가 없어요, 지금. 그만큼 이재명이 윤석열을 치는데 중요한 위치에 있기 때문이죠. 저는 진짜 이제는, 음, 이재명 대표가 지지자를 믿고, 음. 표를 다 그냥 용산에다가 집중 투하해야 돼요. 맞아요. 그냥 진짜로. 뒤 돌아보면 안 돼, 이제. 제가, 선지님도 아시겠지만, 음, 굉장히, 저희가 통화 사실 많이 하잖아요? 그쵸. 근데 제가 사실, 진짜 좀, 그러니까 정말, 그러니까, 민주 진영을 사랑하고 하는데, 음, 그래도 굉장히, 그러니까 평화주의자에 가깝지 않습니까? 솔직하게. 그쵸, 그쵸. 여러 가지 얘기를 하다 보면. 음. 근데, 진짜 윤석열은 너무 짜증나. 최대한 좀 심한 말 안 쓰고, 멸칭 안 쓰고, 최대한 그리고 한쪽에 치중하지 않고, 두루두루 여러 의견을 수렴해서 말씀을 하시려고 노력하시죠, 민우님이. 네. 근데, 진짜 제가, 윤석열, 음, 맨날 김치찌개 계란말이 얘기하잖아요. 음, 얼마 전에 계란말이가 이제 밥상에 올랐는데 짜증이 나더라고. 네, 이제는 그 수준까지 저도 갔거든요. 음.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가 진짜 이제는 싸워야 돼, 이제. 그러니까 흙이라도 뿌려야 돼 용산 벽에다가 진짜 그러니까 내가 봤을 때, 다 해야 돼요. 다 해야 돼요. 조국혁 신당이 싸워줄 줄 알았나 봐. 약간, 조국혁 신당이 세빙선 역할을 진짜로 하고, 그거를 따라갈 생각을 약간 좀 있었는데, 안 하니까 그것 때문에 당황했나?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전 솔직히 보여요. 그러니까 전 이거 냉정하게 말씀을 드리는데, 네. 저는 조국혁신당 지도부가 아직까지 그 생각을 갖고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거든요. 어떤 생각이요?
그러니까 좀 노선을 이탈했다, 혹은, 네, 이 조국이 대권을 욕심이 있다, 이런 거에는 생각하지 않는데, 음, 왜냐면 이제 신장식 의원 나와가지고 사실상 원내대표잖아요, 이상진. 음, 그분이 백분토론 나와서 주가 조작 계속 얘기하더만요. 네, 그리고 오늘 박은정 검사도 약간 그 당무 개입 이제 얘기하면서, 음, 이제 당무 개입 얘기하면서 이거 사실이면 탄핵 사유다 뭐 이렇게 오늘 하셨더라고요. 네, 근데 이 사람들과 분명히 괴리를 달리 하는 사람들이 지금 재보궐 캠프에 있는 걸로 보인단 말이에요. 아, 냉정하게. 네, 근데 제가 냉정하게 말씀드립니다. 조국혁신당은 더불어민주당, 특히나 지금의 현 더불어민주당과는 네, 경쟁 관계로 가면 정의당과 똑같이 됩니다. 그쵸. 공생 관계로 가야 돼요. 음, 음. 그래도 제가 오늘 그나마 박수 치는 건 뭐냐면, 음, 박은정 의원이 당무 개입을 물었다, 국회에서. 음, 드디어, 어, 네, 드디어. 드디어, 지금까지 안 물고 모아다가 드디어. 그래도 공격수 제대로 골라서 물었다. 음, 그러니까, 그러니까 호남에서 음, 한번 이제 군수 만들어보자 이런 분들의 마음을 모르는 건 아닌데, 음, 그러니까 만약에 지더라도 빨리 풀고 음, 빨리 지금 원내로 들어와야 됩니다. 냉정하게 음. 들어와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이재명 대표가 음, 어쨌든 지금까지 제가 봤을 때는 조국혁 신당보다 민주당이 더 잘해왔어. 비교를 하자면은. 음, 민우님 어떻게 보세요? 지금까지 물론 민주당이 잘했다는 걸 떠나서 음. 두 당을 비교했을 때 어느 당이 그래도 지금까지 더 잘 싸웠다 보세요, 윤석열이랑. 강도로 따졌을 때. 저는 냉정하게 조국혁신당 나쁘지 않다라고 보는데, 예. 제가 저번에도 한번 얘기했는데 기대치보다는 확실히 음. 민주당의 개혁파들이 나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조국혁신당이 솔직하게 말씀해드릴게요. 예. 당이 왜 존재하지 정도까지는 아니었어요. 8월 달까지는. 어. 나름 괜찮았어요. 3당 치고 진짜 괜찮았단 말이에요. 음. 근데 제가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이렇게 가다가는요, 음. 정의당보다 더 처참하게 깨집니다. 아니 당연하죠. 정의당은 그래도 원래부터 약간 그런 느낌이 애매한 스탠스였는데 애매한 스탠스로 가다가 그대로 서서히 넘어갔는데 조국혁 신당은 거의 사기꾼이 돼버리잖아요. 내가 끌어내리겠다 해놓고 지금 아무것도 안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저는, 그러니까 재보궐 캠프에 있으신 분들은 뭐라 안 하겠는데, 음. 들을 거라고 생각도 안 해요. 네. 냉정하게. 네. 그래도 원내 그 비례대표 12명은 이제 10월 들어갔으면, 음. 그 민주당하고 연대한 법안이 60여 개 있단 말이야. 법 왜곡죄나 이런 거. 네. 그런 거부터 매진해야죠. 그러니까 어? 쇠빙선 역할이라는 게 어쨌든 전쟁으로 따지면 선봉장 역할을 하겠다는 거나 다름없는데 조국혁 신당이 먼저 그런 것들을 제안해서 응. 싸워가지고 앞장 나와서 우리가 이거 다 발의해서 이거 다 밀고 나가니까 민주당 개혁파들 따라와. 그러니까 이런 그림을 바랬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음, 저는 그 60여 개 법안 박찬대 음, 불러서 음, 이거 우리랑 연대하자 개혁 법안 그거까지 잘했다고 봅니다. 어. 음, 근데 막상 정기국회가 열리는 게 9월 1일부터 10월이 가장 바쁘잖아요. 국정감사 있고. 네. 그 시기에 이르면 어떡해. 8월까지 잘하다가. 어? 그러니까 저는 냉정하게 말씀드릴게요. 뭐 광주시장이나 네. 이거 이제 지역비 아닙니다. 네. 이제 광주시장이나 전남도지사만 모르겠단 말이에요. 네네네. 근데 영광군수, 곡성군수에 왜 이렇게 목을 매는데, 솔직하게. 그렇죠. 응? 이해가 안 가죠. 그거는 아니에요. 응? 음. 재보궐 그러니까 선거에 그러면 안 되지. 이제 다음 주에 바로 이제 국정감사 시작하거든요. 네. 이젠 들어와야지 이제는. 음, 혁신 당이라며. 음, 조국을 혁신한다며. 이제 음. 윤석열에 맞서서 싸워서. 네. 그러면 정신 차려야지. 음. 응? 일단 조국혁 신당도 그러니까 뭐 할지 안 할지 모르겠지만 일단 지금이라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저는 오늘, 그러니까 다시 한 번 말하면 오늘 드디어 당무개입을 물었단 말이에요. 박은정 의원이. 예. 이거 해야지.
조국혁신당은 이거 해야지. 아, 나는 지금까지 누군가를 계속 연속적으로 때릴 때 가장 잘했던 정치권에서 가장 잘했던 사례가 우리 국민의당 당시 박지원이 문모닝 했을 때. 그러니까 그렇게 까야 돼요. 그러니까 박지원 당시 이제 의원이 문재인을 아침마다 문모닝에서 문재인 맨날 깠어. 근데 그게 너무 효과가 좋았어, 그 당시에는. 그러니까 그렇게 해야 돼요. 끈질기게 계속해서 윤모닝을 해야 돼. 윤석열 모닝 해가지고, 그러니까 사실 요 명태균 요거 음, 얼마나 좋은 기회야. 보세요. 한동훈 엮여 있지. 어? 네, 김건희 엮여 있지. 네, 어? 한동훈 엮여 있지. 그러니까 한동훈, 김건희 엮여 있지. 그 네, 다음에 이준석 엮여 있지. 음. 천하람 엮여 있지. 이만한 노다지가 있어요? 싹 다 고구마 주기처럼 다 그냥 빠지는 건데. 싹 다 그냥 싹 다 그냥 훅 뽑혀오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네. 이것만 한 게 없어요 지금. 그러니까 저는 그래요. 만약에 음, 뭐 탄핵을 하다가 그러니까 좀 필터 없이 얘기할게요. 조국 대표가 네, 그러니까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와요. 네, 근데 그래도 그렇게 해야지. 조국이 그래도 중간에 하다가 감옥 가도 음, 야, 그래도 이준석하고 천하람이 날렸다 이 소리는 듣고 가야지 조국 대표가. 한동훈까지도 바라지 않아요. 이준석하고 천하람은 야 그래도 너 날리고 갔다 제가 이런 소리 나와야지. 근데 조국 신당에서 이준석 천하람은 거의 본인들 편으로 보는 것 같던데. 그러니까 그 생각을 갖고 있다라고 하면 음, 그 냉정하게 버리고 음, 그러니까 솔직히 말해서 내 필터 없이 이것도 얘기합니다. 오늘 유승이가 까는 방송이고 하니까 네, 그쵸, 그쵸. 한동훈까지도 안 바라고 우리가 만약 이준석 천하람 이제 조국 혁신당에 지옥 보냈다고 합시다. 그냥 흔히 네, 표현해서 정치적 지옥을 보냈다고 해요. 네, 안철수도 있잖아 명태균하고 네. 안철수 이준석 천하람 지옥 보냈다고 해봐요. 야, 누가 조국을 욕을 할 건데 그것만 해도 뭐, 노력은 했다라고 하잖아요. 그럼 누가 욕을 할 건데 조국을. 비례 12석으로 할 만큼 했다. 음. 그러니까 그걸 생각을 해야 돼요. 음, 누구 하나는 날려야지. 근데 내가 봤을 때 못할 것 같아, 조국 신당은. 그러니까 해야지 이제. 해야지. 그러니까 기대를 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게 사람들이 착하면 안 돼. 우리가 이 사람들 믿고 조국신당이랑 이재명을 믿어서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이 그런 위치에 있기 때문에 하게끔 해야 돼 우리가. 그러니까 믿음보다 더 큰 거죠. 애정이지 애정. 애정도 아니야. 그러니까 애정이 아니라 응, 그냥 우리가 그냥 응. 지금 여기에 그냥 더 걸린 거야 운명이. 딱히 내가 이재명을 싫어해도 이재명 대표가 어쨌든 지금 본인 체급을 헤비급으로 키워가지고 헤비급 매치에 지금 섰잖아요. 응. 링 위에 올라와 있으면은 지금 경기가 온 당일인데 UFC 헤비급 체급 맞춰가지고 상대방 체급에 맞춰가지고 이제 헤비급 선수 붙이면 그 당장에 그 사람이 마음에 안 든다고 그 선수를 바꿀 수 있냐고요. 없잖아요. 그치. 그만큼 체급이 되는 사람도 없고 그 정도의 선수를 구할 수도 없고 구한다 해도 솔직히 그만큼의 시너지가 안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럼요. 그 인지도가 지금 딱 그 두 사람의 그 경기를 보려고 지금까지 다 기다린 건데 응. 이제 와가지고 다른 사람을 물론 이제 비호감도가 그만큼 높아가지고 바뀌어서 좋아할 사람도 있겠지만은 이 인지도 차이라는 것도 있거든요. 또 김동연 경기도지사 갑자기 올라왔을 때 모를 수도 있어 사람들. 그럼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그런 위치에 있으니까 이재명 대표가 좀 하라고 이렇게 계속해서 주문을 하는 거지. 이재명이 좋아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다. 이거는 지금 그런 위치에 있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가 잘못한 거에 대해서 비판을 해야 윤석열 정부를 제일 공격할 수 있는 거고. 그러니까 이제는 진짜 이제 음, 물론 어떤 정치인이 선택을 할 때 네, 정말 많은 가능성을 열어두고 그러니까 회로를 여러 개 생각해서 딱 로직을 여러 개 해놓으면 정말 좋은 거긴 한데요. 이제는 윤석열 상대로 무슨 로직이 필요해. 그냥 네, 하나 때리면 돼요. 네네네, 그러니까 저는 그러니까 윤석열을 상대로 네,
회로를 생각하는 것 자체가 사치예요, 진짜. 맞아요. 응. 아니, 제가 그랬잖아요. 윤석열 깔 게 얼마나 많아. 윤석열이 지금까지 2년 동안 할 수 있는 게, 그러니까 국민 나락 보낼 수 있는 거 다 했고, 응. 그리고 이번에 김태호 봐요, 김태호. 깜짝 놀랐어요. 요번에 본인이 그러니까 태극기를 못 찾아가지고 경례를 안 했다 이렇게 하잖아. 근데, 내가 이것도 필터 없이 얘기하는데, 김태효는, 예. 일본 사람이고, 그 사람은. 응? 맞아요. 아니, 나는 무슨 제국주의 시대 때, 네. 일왕 만세하는 사람이 온 줄 알았어. 음, 근데 그 사람이 그 지금 국가안보실장인 거의 그 정도 급이잖아요. 국가안보실의 핵심 그러니까요. 멤버 중에 하나잖아요. 그리고 앉아있다고 윤석열 정부가. 근데 뭘 생각을 해요? 그냥 가서 때려 잡아야지, 솔직히 말해서. 아무도 뭐라고 안 윤석열 친다고. 응? 윤석열을 안 치니까 밑에서 수박이든 뭐든 막 갑자기 또 생겨나고 그러는 거지. 윤석열 제대로 치면 누가 이재명 말 거부하겠냐고, 오히려. 그러니까 제가 아까 초반에 말씀드렸잖아요. 음, 이재명이 음, 쇠파이프 뭐 곡괭이밖에 없다 하더라도 음. 지지자가 발칸포 갖고 온다니까. 알아서 친다고. 그냥 음. 농산만 보고 그냥 계속 때리면 돼요. 이제는. 아니, 그니까, 김태호가 요번에 태극기를 못 쳐가지고 경례 안 한 줄 이제 안 했다 이렇게 해명을 했는데, 응. 그 전에 국가 행사했던 모든 국계에, 그때도 경례를 계속 안 하고 있었더라고. 신념처럼. 경례를 일부러 안 제가 하셨어. 그 사람은 그냥 일본 사람이에요. 내가 진짜 음, 그 한 글자로 말하고 싶은데 예. 음. 지수님 채널을 위해서. 얘기해도 돼요, 얘기해도 돼. 아니 그냥 일본 놈이잖아 놈. 에, 놈이잖아 놈. 진짜. 그러니까, 일본의 문제가, 응. 우리가 이제, 요번에 또, 이시바, 뭐, 저거, 총리가 바뀌었잖아, 시계 또. 이시바 시계로. 예. 이시바 시계로. 응. 이시바 시계로. 아무튼, 그런 총리로 바뀌어가지고, 그 사람 성향이 기시다랑 그대로 똑같다면서요. 그러니까 비교적 다른 부분은 온건파인데 음, 뭐 총리로 올라오면 또 태도가 바뀌잖아요. 국가 상황에 따라서. 음. 그러니까 안심할 수 없다. 네. 아예 뭐 안심이고 짜시고, 윤석열 자체가 지금 문제가 되기 때문에, 어쨌든, 윤석열 정부가 빨리 끝내야, 그러니까, 친북을 얘기를 할 때, 우리가 어쨌든 친일에 관해서는 확실하게 끊고 가야 되는 게, 일본에 대한 우리가 받아먹을 게 있잖아요. 우리가 일본에는. 그러니까 받아먹을 그 수준이 아니라 예, 구상권이라는 게 음, 민간 개인 구상권은 영원한 거예요. 네, 우리는 전쟁 피해 국가잖아. 그렇죠. 근데 뭘 얻어먹어야 당연히 우리가 받아야 되는 거지 평생을. 제 말은, 응, 그러니까 일본한테서 뭐 훈장도 받고 무슨 응, 뭐 돈도 받아먹고 아니면 김태호가 뭘 받아먹는지 몰라도 응. 아무튼 일본 그 외교부에서 아니면 일본 어떤 단체에서 우리나라 사람 지식인들 데려다가 계속해서 막 뭐 주면서 회유를 한다잖아요. 그치, 꽤 음. 큰 돈을 주면서, 네네, 그쵸. 그러니까 응, 그런 식으로 받아 먹잖아. 근데 물론 북한 간첩이 있다고 봐요, 저는. 에, 에, 에. 북한에서 우리나라에 대해서 뭐 조총기도 설치할 거고 우리나라를 계속해서 경계하기 때문에 북한에 대한 경계도 좌시하면 안 되지만은 응. 그렇다고 우리나라에 있는 친북주의자들이 무슨 뭐 북한에 어떤 세미나 가가지고 북한에 응. 훈장을 받고 이러지는 못하잖아. 사실상 불가능하죠. 그거는 하야면 그냥 그대로 끝나 숙청이지 뭐, 우리나라에서는. 세미나 뭐 참석했는데 그 중에 무슨 뭐, 약간, 이제 북한을 추종하는 뭐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었다라고 할지 몰라도 본인이 그렇게 못하지, 음. 우리나라는. 그러니까 저는 일본에 대해서는 우리가 경계할 건 확실히 경계하고 방금 미우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일본 정부가 우리한테 지난 과거에 대해서 사죄할 거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당연히 받아야 될 것들을 받아와야 또 모자랄 판에
우리가 왜 계속 구시구시 거리고 있냐. 아니야, 저는 진짜 김태효나 용산에 있는 그 국가안보실 그 사람들은 음. 저 진심으로 얘기하는데 이거 신분 위조한 거 아닌가 싶어요, 진짜로. 아, 일본 사람인 것 같아, 진짜. 아, 일본 사람이야, 일본 사람. 일본 이익을 우선시하면 일본 사람이죠. 국익을 우선시해야 진짜. 보수고, 우리나라 국익을 우선시해야 애국주의가 누구보다 추천한 게 보수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이런 표현까지는 좀 그런데, 음. 진짜 지금 제가 독도 팔아먹을 수 있다 이 생각까지 하거든요. 아예 팔아먹어, 팔아먹어. 진짜 음, 저, 제가 오늘 아는 분이 그 카톡방에서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 그냥 음, 유혈 사태 나고 음. 나라 망했으면 좋겠대. 아, 그 수준까지 지금 갔어요. 지금 그냥 하루빨리 끌어내려야 돼요. 그러니까 나는 국민들 입장에서 그런 게 열받는 거예요. 우리 국민들이 왜 열받아야 돼? 그러니까 난 솔직히 지금 역대 대통령 중에서 윤석열만큼 만만한 대통령이 없어. 그러니까 뭐 검찰 권력? 그게 뭐가 무섭냐고. 유시민 이제 작가가 맨날 나와서 얘기하잖아. 군사 시절 때는 뭐 몽둥이도 맞고 고문도 당하고 막 군사부터 검찰도 그때 당연히 이제 독재 정권이었으니까 음. 검찰, 경찰, 군대 모든 것들이 다 완벽하게 이제 기득권의 편이었던 그때 정권에서 쌓은 우리 시민 운동가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지금 윤석열 정권의 뭐 군대가 무슨 뭐 윤석열 편이야, 경찰 윤석열 편이야, 그냥 검사 정권 하나 가지고 그냥 모든 기관들을 장악했을 뿐이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죠. 그게 겁을 먹을 수 있어요. 충분히. 음, 막 어느 순간 막 내 아들, 내 아내, 내 주변 사람 모든 사람들한테 갑자기 막 압수수색이 들어오고 검찰청 출두하라 무섭지. 음, 그러니까 저는 요번에 솔직히 이재명 변호인단 한 9명 정도가 공천을 받았잖아요. 네, 국회의원으로. 네, 그건 서번 리스크를 빨리 끝내고 어찌됐든 이제 방어 진지를 그러니까 차리기 위한 그거였다고 저는 봐요. 음, 어. 근데 결과적으로 어떻게 해서 안 통했잖아요. 음, 어. 변호인단 9명 국회의원 만들면 뭐에 안 통했잖아. 음, 이제 11월 달에 1심 나오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는 방어 전략에서 공격 전략으로 때려야지. 그쵸. 어. 그 그 얘기 있잖아요. 고든 타임이 한 공격이 달 반이다. 최선의 방어다. 음, 그 말이 괜히 있는 게 아니거든. 음, 우리가 주도해야지, 우리가. 남이 실수해서 인터셉트에서 골 넣으면 너무 좋죠. 음, 근데 그것보다는 90분 내내 우리가 공 갖고 있는 게 편하잖아요. 네, 솔직하게. 그쵸. 이제 우리가 주도해야지. 맞아. 이재명이 능력 안 되는 사람도 아닌데. 아이, 축구에서도 계속 우리끼리 볼 돌리고 있으면 그것도 이제 벌점 맞지 않아요, 그거? 그러니까 안 뺏기면 되는데, 음, 그것도, 그러니까 이렇게, 그냥, 우리 지금 솔직히 우리가 주도하지도 못하잖아요. 솔직하게. 그러니까 그거 얘기하는 거잖아요. 주도하고 골포스트를 맞아도 일단 슈팅을 때려봐야지, 이제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는 진짜로 포문을 열어야 된다, 진짜로. 음. 그리고 그래서 이게 되게 네, 말하기 조심스러워요. 음, 어. 그러니까 사실 지금 상황에서 김민석, 전현희, 우리 이제 이현주, 음, 어? 그러니까 저 아시잖아요, 선생님. 이현주 되게 싫어하잖아, 저. 아, 솔직하게. 알죠, 알죠. 어. 근데 이현주도 잘 하더만. 그러니까 최고위원들 다 괜찮거든요, 솔직하게. 음, 그럼 요번에도 재판 받을 때 다 따라오잖아요. 괜찮잖아, 지도부들이. 그렇게 해야죠. 그럼 이재명이 더 나서줘야지, 이제는. 음. 잘 하는데, 최고위가. 변명거리가 없어요, 이제는. 그 응, 전 국회에서는 뭐, 낸 사람도 없고, 이재명이 응, 누군가한테 공격받을 때 그거를 같이 싸워줄 응, 본인 사람도 없었는데, 지금 응, 뭐 하나 이재명에 대해서 누가 뭐라고 하면은 김민석이 나오고, 이현주가 튀어나오고 하면서 막 조교신장 잘 똑바로 해 이런 식으로 막 이재명 대신 응. 싸워주잖아. 아니, 한준호도 그러잖아. 한준호도 어, 하고. 어.
그러니까 제가 이거 실명 거론할게요. 이 김에. 네. 실명 일하면서 공천 받으신 분들 있습니다. 뭐 부승찬, 양문석 이런 분들. 진짜 부승찬, 뭐 양문석 여러 명 있어요. 어? 네. 김준혁 교수 이런 분들 계셔요. 네. 자, 그분들을 냉정하게 말씀드릴게요. 네. 모경종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못하지 않는데 음. 이재명 대표가 공천 졌으면 음. 더 열심히 하세요. 음. 어? 더 열심히 하세요. 아, 그렇게 해줘야 돼. 우리 지지하는 사람들이 무조건 지지하면 안 되고, 진짜 열심히 하세요, 제발. 이런 식으로 더 열심히 계속해서, 하세요. 어, 그렇게 해야 열심히 해야지. 아유, 잘한다, 잘한다. 이렇게 하면 절대 안 해, 그냥. 김동화 그분도 제가 EJ 때 봤는데 음. 열심히 하는 거 알고 모경종 그분도 열심히 했던 거 아는데 음. 더 열심히 해야 돼요. 그러니까, 네. 열심히 하라는 게 국회의원으로서의 그런 업무도 물론 중요하지만은, 일단 싸워라. 어. 잘 싸워라, 이거 아니에요. 초선이니까 음. 필터 없이 얘기할게요. 초선이니까 음. 겁 없이 그냥 물어 제끼세요. 맞아, 무서울 게 뭐가 있어. 물어 그냥, 제끼세요. 어, 무서울 게 없어야지. 내가 여러분들한테 틀리더라도 진짜 그냥 제가 이렇게. 냉정하게 말씀드리는데 비판 이거 욕하는 게 아니라 음. 예, 김민석 한준호 친명 아닙니다. 김병주도 마찬가지고 맞아요. 원래 아니었어요. 근데 김승원도 마찬가지고 음. 더 열심히 물어 제끼고 있죠. 그쵸. 친명계도 이제 물어 제껴야 된다. 우리가 지금 같은 모습 보려고 제가 냉정하게 말씀드릴게요. 지금 같은 모습 보려고 음. 여러분들이 유튜브 나와서 찍어주세요 했을 때 당원 투표 참여하고 후원금 보낸 거 아닙니다. 음. 어이. 아, 근데 그것 좀 말씀해 주세요. 왜 그 사람들이 좀 적극적으로 안 싸울까요? 그러니까 제가 박균택부터 해가지고 많은 분들이 실명 그냥 걸러면서 얘기하겠습니다. 네. 검찰이 기소하잖아요. 음. 억지지 무섭지. 국회의원 딱 대고 뭐 좀 하려고 그러는데 그때부터 막 압수수색 들어오고 무섭죠. 음. 근데 이재명은 더 힘들잖아. 음. 그래도 이재명 꿋하게 하잖아요. 음. 그럼 이재명의 사람이라면 그분들이 음. 그러면 압수수색 당해도 음. 페북에 써 제껴야 돼요. 그래 나 아. 이재명보다는 편안하다 됐다. 이재명이랑 싸워야 이래야 돼요. 네. 야 쪼는 거 이해하거든요. 네. 근데 쫄지 마요. 진짜 맞아. 이재명 대표는 더 힘들고 이재명 대표는 시간 더 없어요. 음. 근데 이재명 대표 몰라 지지자들한테는 힘들다 뭐 법원이랑 감옥에 갇혀있다 이렇게 얘기는 하지만 음. 의원들한테는 별소리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싸워줘야지. 어? 이재명 개라고 얘기하면서 나왔으면 이재명만 물어제낄 수 없잖아요. 음. 이재명이 칼 한 100방 맞을 때 한 10방은 대신 맞아줄 수 있잖아. 그게 맞죠. 그러면 더 열심히 물어제껴야 돼요. 이재명이 굳이 나서기 전에 본인이 먼저 나서가지고 화살발질 해야지. 음. 그러니까 제가 많이도 안 맞아. 이재명한테 화살 100발이 날라와요. 음. 한 10방, 10방, 15방은 대신 맞아줄 수 있잖아. 그래야 응? 초선이지. 친명계라고 하면서 이재명의 민주당 만들겠다고 하면서 들어온 초선 의원이 제가 알고 38명? 그렇게 알고 있는데, 아. 그러면 하면 하잖아. 음. 언제까지 이재명이 총대 메고 다 해요. 이재명이 총대 매는 거 안타까워서 똥파리고 뭐고 공천여명으로 다 날린 거 아니야. 아. 그렇잖아요, 솔직하게. 네, 네, 맞아요. 근데 제가 진짜 마음이 아팠다니까요? 음. 제가 이제 와서 얘기를 하는데, 음. 검찰개혁 특위, 뭐, 검찰 투쟁 특위, 막 여러 개 있어요. 네. 근데 대부분 이재명 변호인단 출신의 그 검사 출신, 뭐 이런 사람들이 네.
해줄 줄 알았어, 검찰 개혁을. 네. 근데 검찰 개혁부 TF 팀장이 박범계예요. 박범계가 지금 TF 팀장이에요? 응, 너 그런다니까? 그리고 아, 무슨 뭐 사법 탄압 기자회견 하잖아요. 네, 나 깜짝 놀라서 처음 할 때, 네, 지금은 뭐 태도 바뀌었는지 모르겠지만, 예. 처음 할 때, 민영배하고 장경 태워놓은 거야. 아, 법조인 출신 한 명도 안 났어요. 그러면 그게, 응? 그게 말이 되는 소리냐고. 어? 심각하구나.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그러니까, 이재명의 민주당은 다르다라고 하면서 검찰개혁 하겠다고 얼마나 많은 사람을 공천을 줬어요. 음, 사법 리스크도 정리하겠다 하면서. 네, 어? 근데 기자회견 하는데, 이거, 사법 탄압을 규탄합니다라고 왔는데, 음, 법조인 출신 한 명도 없어. 아, 그리고 장경태, 민영배 둘이 와갖고 기자회견에 이러면서 검찰개혁 TF 팀장한테 정달한대. 네, 그것도 이재명계가 아니야. 박범계야, 욕 많이 먹는. 네, 그러면 이게 뭐냐고요. 아, 아니, 저는 냉정하게 말씀드릴게요. 이재명이 통수 맞은 것 같아서 불쌍해요, 솔직하게. 음, 그렇잖아요. 9명, 10명 변호인당 검찰 고위층 공천하면 뭐 하는데. 근데, 물론 이제 그런 것도 있지만은, 이쯤 되면은, 이재명도 뭐 불쌍하다고 볼 수 있지만은, 그냥 이재명이라는 사람 자체가 리더십이 없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그렇게 말하기는 좀 그렇고. 예, 친명 그러니까, 사람이라고 했는데, 친명 음, 사람들이, 이재명이 친명이라고 하면은 친명답게 싸워야 되는데 친명과 다운 사람들이 없고 친명이라고 해놓고 또 따짓하면은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렇다는 거야. 정말 그 10명이, 예, 저 냉정하게 말해, 그 9명, 10명 정도가 네, 지금처럼 또 한다? 음, 저 그 사람들 지지 안 합니다, 냉정하게. 음, 그 법조인 출신들. 네, 새겨 들으세요. 뭐 박균택이든 김동완은 누구든 지지 안 합니다. 근데 이러니까 그냥 지지자 믿고 음, 용산에다 포 겨누라고요. 아, 그래서 이재명이 나와서 음, 성벽 성벽 부시는 걸 보여줘야 그렇죠, 이 사람 통수치거나 좀 딴짓하면 큰일 나겠다 해가지고 따라 나온다고. 음, 그래야 음, 이재명 그거밖에 대표한테도 없어.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냉정하게 음, 그 자기 변호인단 출신들이라고 믿지 말아라. 아, 본인이 해야 돼요. 본인이. 맞아. 기대 사람이 제가 이게 없어. 이제 윤석열 정부의 그 욕과 더불어서 음, 앞으로의 방향성을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제가 필터 없이 얘기하는 겁니다. 음, 이재명 본인이 더 진취적으로 앞으로 나아가야, 음, 이거 필터 없이 또 얘기할게요. 음, 나 진짜 죽일 수도 있겠구나 해서 따라 나오는 거라고요. 음, 음. 사람이라는 게 그렇거든? 음, 미, 처음에는, 내가 되게 좋아. 나를 믿어준다는 게 되게 좋아요. 이 사람이 의지한다라는 게. 음, 근데 나한테 너무 의지하면 짜증날 수도 있고, 음, 그 짜증나면 그 사람은 그나마 괜찮은 사람인 거고, 음, 이 사람이 의지한다라는 게 보이면 이 사람한테 못 빼먹을까 이 생각한다고. 음. 욕심이 있는 사람일수록 못 빼먹을, 이 사람 나한테 의지하는데 조금 가스라이팅 해볼까, 못 빼먹어볼까 이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고요. 네, 많죠. 어. 아니, 국회는 더 하겠지. 필터 그치. 없이 내가 그런 얘기하는 사람들이 거니까. 모인 거니, 그러니까, 물론 모였다고 할 수 없지만은, 그래도 이제, 다들 본인들 정치가 중요한 거니까. 음. 그러니까 이제는 본인이 앞으로 나아가야 돼요. 그렇죠. 음. 뭐 이순신 장군이 나 지켜줄 사람 많아가지고 이 믿음 가지고 했겠어? 아니죠. 백성이 불쌍하니까 칼 뽑고 앞으로 나아가서 하다 보니까 23번 다 이긴 거거든. 음, 내가 총대 메고 해야 된다라고 해서 23번 싸워갖고 다 이긴 거 아니야. 그 마음가짐으로. 한 놈의 외놈이라도 더 배야지 해갖고 23번 다 이긴 거 아니에요. 그 마음가짐으로. 그런 리더를 이제 배신하고 그런 리더를 안 따라올 사람은 원균 같은 새끼들밖에 없죠. 아니, 제가 원균 진짜 말고는 다 필터 없이 좋아하지. 또 얘기하는데, 음. 그런 사람이, 원균 같은 사람이 민주당에 아직도 있다면, 친명이라고 하면서 있다면,
모가지를 베야지 이제는 우리가 아, 그러니까 이재명이 음, 칼집에서 빼는 신용을 하면 우리가 대신 써야든지 해야지. 네. 아이고, 그래서 뭐, 수박이든 뭐든 이게 난다 보는데, 솔직히 저는 응,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물론, 이재명이란 사람 자체가 그렇게 응, 이순신만큼 잘 싸우는 모습을 안 보여주니까, 그렇게 이제 그런 주변 부하들의, 어쨌든 최고위원 그 사람들은 그만큼 이제 이재명의 곁에서 응. 이재명을 이제 라인에 탄 사람들이니까 열심히 한다 치는데, 나머지 사람들은 이재명이 좀 덜 챙긴 거 아닌가? 이재명이 만만한가? 약간 그렇게도 생각이 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이재명 대표를 그렇게 어떻게 이 친명이라 해놓고 그렇게 이재명 제가 대표를 못 말하잖아요. 따라갈 수가 있어. 음. 그것도 움츠려 드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야, 그 사람들도. 음, 그러니까 이제는 칼집에서 칼을 빼야지. 맞아요. 응. 싸워야 돼. 어. 그러니까 응, 지금 이게 다예요. 이게 응. 윤석열의 나쁜 얘기를 우리가 하루 종일 할 수 있어. 윤석열의 뭐 2년 동안 지금까지 해온 짓들. 아니, 솔직히, 우리 아, 채널 날라갈 생각, 채널 날라가는 거 걱정 안 하고 하면, 음. 쌍욕을 3박 4일 박지. 아이, 그럼요. 근데 윤석열 정부를 끝내기 위해서 뭐 유일한 건 아닐지라도 어쨌든 그 위치에 있는 중요한 사람은 그만큼의 우리가 책임감을 그 어깨에 더 하나라도 얹혀서 응. 너 해야 돼라고 얘기해주는 사람이 있어야 된단 말이야. 이거 우리가 지금 이재명을 싫어서 까는 게 아니라 이재명 잘하라고 우리 더, 이재명 좀 제일 싸우시라 이렇게 하는 거지. 이게 가장 제가 중요하다고. 자꾸 이순신 얘기해서 그런데, 음. 얼마나 선조가 이순신에 대한 시기심이 셌어요. 아, 그쵸, 그쵸. 근데도 칼 들고 가서 싸우잖아, 이순신은. 애민정, 그러니까 국민을 애민 정신으로 위해서. 진짜, 음, 그 마음으로 이제 이게 용산에다 포를 겨눠야 돼요, 진짜. 맞아요. 이게 진짜 제가 하루 종일 생각했어. 아, 진짜 오늘 윤석열을 어떻게 갈까. 근데 응, 윤석열을 깔 수 있는 건 이재명이야. 이재명이 더 열심히 싸워주는 것밖에 답이 없어. 우리가 백날 방송에서 응, 윤석열 까는 사람 얼마나 많고, 뭐 빨간 아재부터 김부정부터 지금 보수 찍어서도 이제 윤석열 까더만. 근데 윤석열을 까는 와중에도 오늘 이재명 구형 그 뉴스가 쫙 도배가 되니까 또 그래 윤석열 내가 진짜 싫고 윤석열 때문에 내 친구들 70, 80대 내 친구들이 다 지금 죽어나가지만은 그래도 이재명만 잡을 수 있다면야 우리 젊은 세대 살아남을 수 있어. 이런 마인드를 갖게끔 하면 안 된다고 이제는. 그러니까 본의 아니게 음, 좌우 대통합 됐잖아요. 본의 아니게 유튜브 좌우 대통합 됐잖아. 윤석열 까는 걸로. 예. 그러니까 이제 칼 휘둘러 가지고 어? 음, 배추라도 반 쪼개야지 배추라도. 맞아요. 어, 그러니까 검언유착 해가지고 언론사가 어. 검찰이랑 뭐 묶여가지고 윤석열한테 유리한 보도만 한다고 보는데 나는 아무 그렇게 안 봐요. 그냥 언론이 봤을 때 윤석열보다 이재명이 더 약해 보여. 그래서 아니 그냥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거지. 언론이 그렇게 보도한다 한들 음, 할 일 안 할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하면 진짜 칼 맞고 총 맞고 하다가 쓰러진다니까 사람이. 김대중 때는 김대중은 그냥 응. 빨갱이라고 사람들이 낙인 찍어서 언론들도 그냥 그대로 받아쓰고 그랬었는데. 그냥 이재명 대표 제가 개명이 지지자가 M16 들고 오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지지자가 M16, M60 다 들고 나와. 자, 그쵸, 그쵸. 그러니까 그거 믿고 그냥 달려 싸워라. 나가세요. 오케이, 오케이. 그러니까 뭐 친명이 말을 안 듣든 수박이 있든 다 필요 없다. 그냥 본인이 잘 싸우기만 하면 된다. 그러니까 이재명이 저렇게 싸워주는데도 음. 말 안 들어 먹으면 애초에 글러먹는 존재지, 그 존재들은. 그냥 저는 우리 김민석이나 이런 사람들이 그냥 자기 말 잘 듣는 사람 몇 명 있으면은 그걸로 만족하고 이제는 싸워야 된대, 이제. 이제 더 이상 그럼요. 친명이 말하니 상관없어, 그거. 그 상관없고 그냥 내 사람 몇 명 있으면 그걸 그 사람들 데리고 그냥 밀어붙여야 돼. 이거 이수진 장군님은 아니, 본인은 그러니까 제가 훌륭했었는데. 말하잖아요. 어찌 됐든 민주당 정부긴 한데, 음.
본인이 대통령 되면 이재명 정부잖아요. 솔직하게. 그렇죠. 본인의 그걸 보여줘야지, 이제는. 맞아요. 본인의 이제 힘을 발휘, 응, 정치라는 거는, 그러니까 정치력은 응. 만들어가는, 공무원들, 뭐 군대나, 뭐 검사나 이런 것들은 본인들 그 기관에서의 어떤 걸 만들지만은, 정치는 정치인이 어떻게 본인의 이미지 메이킹을 하냐에 따라서 정치력이 생기는 거잖아요. 아까 이제는 솔직히 음, 말해서 전화를 해갖고 음, 좀 선지님이랑 저랑 얘기하는 것처럼 해갖고 음. 쌍욕을 박든 마음에 안 드는 의원한테 전화해서 맞아. 비공개 최고위원회에서 꼴밤을 해든 멱살을 쥐어잡든 음. 해야 돼 이재명도. 아니, 나는 문재인 대통령을 좋아하지 않지만은, 문재인 당대표 때, 문재인이 그거 있잖아. 본인 사람들한테도 언급했잖아요. 본인 주변 사람들이 그렇죠. 말 안 들으면은, 그렇지. 응. 그냥 외부 이미지가 그냥 묵묵하고 조용할 뿐이지, 외부, 그 조직 내에서의 카리스마는 있었잖아, 문재인이. 본인 주변 사람들에 대해서 강하게 얘기하고, 휘어잡았잖아, 본인 사람들을. 친문이라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이거 이제 뭐 방송에서 필터 없이 얘기하는 거니까 음, 이광재 안희정 뭐 큰 자리 안 갔잖아요. 못 갔잖아. 그쵸. 이호초 받은 전. 거 없잖아. 그냥. 음, 그러니까 이제는 이재명 대표가 본인 스스로 뭔가를 해야 돼요. 맞아. 본인의 정부잖아. 본인의 정부. 음, 응. 그러니까 뭐 우리가 그거 있잖아요. 윤석열이 싼 똥을 음. 이재명이 잘 치워줄 거란 확신은 확고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본인이 해야지 본인이. 예, 응. 그래요. 아무튼, 지금 우리가 윤석열 정부를 끝내기 위해서, 지금 윤석열 얼마나 꼴보기 싫어. 지금 이거 썸네일 보면은, 경례하는 꼬라지 봐요. 경례를 무슨 이마에다 하고 있어. 경례를 누가 쳤다위를. 그만큼, 윤석열 정부를 비판하기 위해서 이재명 대표가 잘 싸워줘야 된다. 이거밖에 결론이 안 나. 어떻게 윤석열을 까든. 아무튼, 그렇게 해서 오늘 민호님께서 진보 진영의 입장에서 참 말씀을 잘해주신 것 같아요. 아무튼 이렇게 또 인터뷰 참여해서 정말 감사합니다, 민호님. 네. 네. 근데 너무 짧지 않아요? 괜찮나? 아, 괜찮아요, 괜찮아요. 어.